자, 우리 다음에는 그 내분비 대사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분비 질환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내분비 질환에 속하죠. 기타 갑상선 질환, 기타 부신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 질환에 속하는데, 즉 호르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죠. 아로마 치료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치료 성공률이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로마 치료의 한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즉 아로마를 장기 사용했을 경우에 보통 2, 3주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아로마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율, 치료 성공률 또는 치료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효과를 주는 아로마를 계속 바꾸어서 교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로마 치료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당뇨병이라는 거는 아시지만 내분비 장애, 기관에 장애가 생긴 거죠. 췌장, 즉 췌장이나 콩팥 이런 것에 그 문제가 생겨서 기질적인 문제가, 즉 해부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로마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기관의 그 장애가 갑자기 정상적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 아로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당을 어느 정도 조금은 낮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로마를 선택을 하자면 유칼립투스, 그다음에 제라늄, 그다음에 진저라는 건 생강이죠. 생강 아로마죠. 생강을 이용해서 만든 에센셜 오일, 진저인데 이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칼립투스에 대해서는 외국의 그 닥터 트로스라는 의사가 유칼리 나무,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그 유칼리 나무의 이파리를 갈아서 당뇨 환자한테 먹였더니 그 몇 명의 환자에서 그 당뇨병의 증상이 완화가 되었더라. 또는 당뇨의 현상이, 즉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게 당뇨병인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지 않더라. 그런 임상 사례를 보고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당뇨병 환자가 아로마 치료를 원할 때는 유칼립투스를 우리가 선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제라늄, 면역 증진이나 여러 가지 몸 안에 그 기능을 항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라늄과 그 다음에 진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목욕법이죠. 목욕법. 그래서 보통 발 목욕을 조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 목욕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제라늄이나 진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목욕을 할 때는 보통 제라늄 5대 진저 2 정도, 5대 2 정도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이것을 한 4-5방울 정도, 한 5방울 정도 해서 그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발을 이제 담그고 조욕을 이제 10분, 20분 정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로마의 일반적인 마사지 치료법보다 여기에 그 조욕을 했을 경우에 흡수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발바닥이 그 딱딱한 각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단 조욕을 했을 경우에 발바닥에 그것이 이제 흡수가 되죠. 일단 그 각질에 흡수가 된 다음에 많은 양이 흡수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이것이 체내 안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혈관을 타고 흡수가 돼서 혈관과 임파관을 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에 마사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등이나 가슴 쪽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돼 있죠. 전신의 마사지 중에서. 그것보다 오히려 조욕을 하는 게 아로마를 손쉽게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아로마를 체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조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 발향을 해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램프 발향법보다는 두 번째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자면은 전신 마사지를 시행할 수가 있겠죠. 내지는 그 배 마사지나 등 마사지, 가슴 마사지, 이런 국소 마사지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사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유칼립투스, 뭐 라벤더, 제라늄, 진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이프러스까지. 근데 보통 이제 절대 3%에서 5%는 넘지 않도록 그 류를 중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마사지할 때 전신 마사지가 물론 마사지 중에서 가장 많은 아로마가 체내 안으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치료 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돼 있지만은 이것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아로마가 체외로 배출되기 전에 몸 안에 쌓이게 되죠. 축적이 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부 장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죠. 내부 장기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나는 아로마 부작용은 피부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타 습진성 피부염과 같이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 비슷한 유사 증상으로. 근데 보통 다른 습진은 아로마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만 아로마가 몸 안에 축적이 돼서 발생한 습진인 경우에 아로마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반응이 없고 그 습진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사지를 할 때는 항상 주의점이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셨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야지. 너무 아로마 마사지하고 기분이 좋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잠도 잘 자고 너무 좋다. 한 번 더 해다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다량의 아로마가 흡수되는 그런 전신 마사지를 매일매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2회까지 주 3회는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국소 마사지는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소 마사지를 이제 시행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하루 2번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매일 하셔도 괜찮긴 하는데 하루에 1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3, 4일 하시고 반드시 2, 3일 정도는 쉬었다가 국소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유칼립투스나 뭐 제라늄 이런 사이프러스 등을 이용해서 마사지 캐리어 오일에 블렌딩을 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암만 해도 혈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것만으로 당뇨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당뇨 약을 드시든 약을 안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방만하게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시고 맘대로 설탕, 초콜릿, 또 단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아로마 치료만을 해서 내가 드실 거 다 드시고 당뇨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요법식으로 우리가 아로마를 식이요법과 함께 대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가 유칼립투스, 제라늄, 뭐 진저, 사이프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이제 소화기 장애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라는 것은 이제 위,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 비롯한 이런 부분의 그 위장관 계열의 장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세 가지 질환은 크게 소화불량이나 또는 변비, 그 다음에 기타 설사병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소화불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화불량의 주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 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뭐 식중독에 걸려서 소화불량 증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죠. 아주 썩은 이제 뭐 상한 음식을 드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과식을 하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아로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스파이시 계열의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아로마들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식용으로 이용했던 아로마의 그 식물들, 주로 이제 캐러웨이, 카다멈 또는 시나몬, 계피죠. 계피 또는 캐모마일, 또 이제 진정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마조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진저도 마찬가지고요. 향신료라는 것은 이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미 5,000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것을 음식에다가 첨가를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뭔가 위장관 계열, 소화기에 양리작용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센셜 오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에 주로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들은 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흡입법보다는 역시 목욕법과 마사지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목욕법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카다멈, 이런 카다멈이나 페퍼민트 등을 이용을 해서 목욕물에다가 뭐 한 5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전신 목욕을 한다든가,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반신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로마를 체내로 흡수시키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또 목욕 자체가 따뜻한 그런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복부의 위장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역시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목욕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사지법인데요. 마사지법은 특히 소화불량, 그 다음에 배 이런 데 가스가 많이 찼을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목욕법을 사용할 수가, 마사지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로 페퍼민트나 뭐 클로브 이런 것들, 또 제라늄, 또는 캐러웨이, 또 레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러스 계열의 레몬도 소화 촉진과 헛배부름, 가스 제거, 즉 구풍작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사지를 할 때는 역시 배 주변에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죠. 상복부 또는 하복부를 마사지를 하는데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장 운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이제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식사량이 적고 수분 보충량이 적고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이제 변비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아로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비는 아로마를 이용한 위장관계 치료 질환 중에서 치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적당한 아로마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아주 상쾌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로마가 소화력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로먼 캐모마일이나 또는 오렌지, 그 다음에 블랙페퍼, 후추죠. 후추향, 그 다음에 만다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사지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복부 마사지를 하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불량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위장관의 그 배설 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배에서 돌아가면서, 결국은, 직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위장관계의 장의 운동, 특히 대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돌려가면서 회전식으로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사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로마는 역시 로먼 캐모마일, 그 다음에 마조람, 로즈마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역시 그 퍼센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소 마사지도 역시 3% 전후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고요. 다음 목욕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변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욕을 할 때는 로즈마리나 레몬, 또 약간의 그 페퍼민트를 가미를 해서 약 한 5방울 정도, 5방울에서 많은 경우에는 10방울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전신 목욕에서 10방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설사죠. 설사병인데요. 설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특히 이질 설사 같은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설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설사병,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변이 많이 묽어지면서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고 설사처럼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일단 설사를 하는 경우에
그 아로마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세균성 설사를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에는 역시 항균 기능이 뛰어난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인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뛰어난 아로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에도 설사를 하게 되면은 장의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고 장이 운동이 너무 강렬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련을 억제시켜주는 항경련 작용이 있는 아로마, 항경련 아로마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완시켜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로마, 그런 아로마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역시 티트리가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완 작용 러먼 캐모마일.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이제 빨리 멈추게 하려면 이제 주니퍼 베리나 사이프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아로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아로마를 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세균성 설사인 경우에는 티트리와 러먼 캐모마일, 제라늄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뭐 1대1 정도로 이제 블렌딩을 해서 우리가 캐리어 오일에다가 이제 블렌딩을 해서 보통 3%에서 뭐 한 4%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하복부, 그다음에 상복부 쪽에 마사지를 하게 되죠. 역시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마사지 기본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욕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목욕법인 경우에 역시 제라늄과 함께 페퍼민트, 약간의 페퍼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경련이 위장관의 경련이 완화가 되고 설사가 좀 쉽게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전신 목욕이나 반신욕을 한 5방울 정도, 블렌딩한 에센셜 오일을 5방울 정도 넣어서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프 흡입법을 이제 램프 흡입법 또 확산법을 할 수가 있는데 안마에도 흡입법이 위장관계 계열의 질환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 상태를 좀 더 다른 부위에 있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램프 흡입법을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칼립투스와 라벤더, 캐모마일, 러먼 캐모마일 등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계 질환 중에서 특히 설사, 그 다음에 변비 이런 거에는 아로마 치료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뭐 가정 상비약으로 아스피린이나 뭐 항생제 이런 것들 많이 구비해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고 등 이런 거. 근데 아로마를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집안에 잘 보관을 해 놓으시면 가정 상비약으로 배가 아프다거나 또 애들 같은 열이 많이 난다거나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가 있죠.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아로마 사용하는 거, 호흡기 질환이나 위장관계 질환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칼립투스죠. 집에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우리가 국소적으로 원액을 조금씩 몇 방울씩은 도포해도 문제가 없는 라벤더, 그 다음에 뭐 파인 또는 티트리도 상처 치유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히 뭐 발톱 무좀이라든지 아니면 구강 궤양에 가그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집에 한 서너 가지 아로마를 구비를 해 놓는 것이 아주 건전한, 아주 깨끗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치료 효과를 누리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맨 마지막 그 질환 중에서 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장 질환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 급성 간염이나 간경변, 특히 또 간암으로 진행되기 바로 직전의 간경변이라든가 어떤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간염이 급작스럽게 염증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 아로마 테라피스트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아로마를 잘못 선택을 하거나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간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보통 왜 중요하냐면은 왜 주의를 더 해야 되냐면은 아로마가 체내로 여러 가지 방법에서 흡입이 되죠.
흡수가 되죠. 흡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마사지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뭐 목욕법을 하거나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피를 타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체내를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대사가 된 다음에 흡수가 다 되고 이제 대사가 돼서 배출이 되려면은 간에서 대사가 돼야 되는 거죠. 간에서 아로마가 깨져서 잘게 부서져서 그것이 소변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흡수된 아로마를 우리가 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사시켜주는 간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로마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아로마를 사용하지 않거나 좀 더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무리하게 아로마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간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 질환 중에서 아로마 치료에 그나마 반응이 조금 있는 군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담낭염이나 담석증이 있는 경우가 있죠. 담석이라는 것은 이제 담낭이라는 건 쓸개 주머니죠. 쓸개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이제 담낭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쓸개 주머니에 돌이 생기는 것을 이제 담석증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돌이 담낭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쓸개 주머니는 간에 파묻혀 있는 주머니죠.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간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염증성 질환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치료 성공률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로즈마리, 그 다음에 파인, 페퍼민트 이런 것들이 그 담즙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담낭 내에 생긴 염증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긴 담석을 좀 더 무르게 해주고 담석이 말랑말랑하게 해서 결국에는 대사를 통해서 그것이 담낭에서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로마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페퍼민트, 로즈마리, 파인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아로마는 모두 자극적인 아로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사용했을 때는 다른 아로마를 섞어서 좀 향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괜찮죠. 뭐 제라늄이나 라벤더 등을 좀 더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 세 가지를 일단 선택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마사지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흡입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담낭이 있는 부위, 즉 뭐냐면 상복부 중에서 환자의 우측 상복부, 우측 갈비뼈 아래쪽에 간과 담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캐리어 오일에다가 보통 3% 전후해서 좀 더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는데 담석이 일단 생긴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이것이 용해가 돼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담석이라는 게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를 이용할 때는 좀 더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뭐 2차례 국소 마사지, 우측 상복부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고 이것을 뭐 한 3일 정도 하고 2, 3일 정도 쉬고 이러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 2주, 3주, 4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 성공률이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다른 아로마로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로즈마리의 케모 타입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파인의 종을 우리가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파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파이누스 실베스트리스도 있고 또는 파이누스, 파이네스터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른 종이나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케모 타입, CT, 버베논이나 뭐 시네올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가 오늘 준비한 위장관계 질환, 그 다음에 간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아로마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범위한 질환에 대해서 아로마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군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질환군들을 대부분 아로마 치료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질환군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응이 없는 치료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 치료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은 치료에 반응이 좋은 군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거기에 아로마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질환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교육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